네, 안녕하십니까. 알림형이드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최근 유우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이야기, 이거 관련해서 MBC에서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 드릴 예정이고요. 덧붙여 여기에 곽상도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곽상도가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이 곽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MBC에선 단독 10시간 녹음 파일 단독 입수, 간첩 조작의 진실은 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최근 제가 영상에서 다뤘듯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담당 검사들한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건데요. 이유는 국정원의 조작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MBC 측에 증거 입수한 내용을 보면 10시간 분량의 유우성씨 첫 재판 육성 녹음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수상한 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거고요.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유우성씨를 탈북자 명단에서 빼돌린 첩자라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 진술을 바로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했던 거죠. 하지만 훗날 고문과 조작이 드러나서 1, 2, 3심 모두 간첩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던 바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 담당 검사 중 한 명이 이시원 검사였죠. 보시다시피 북한 보위부에 보고했냐? 라는 질문에 유가려씨는 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반탄 부부장은 오빠 유우성에게 탈북자 신원 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여전히 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시원 검사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끝까지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라고 묻자 또 여기서도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이렇게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경욱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라는 것은 각본에 짜여진 거다. 한마디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 섞인 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떤 협박과 어떤 강요와 이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저렇게 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2시간 뒤에 변호인 반대 신문이 시작이 되자 이 당사자 유우성씨는 12년도 설 명절 당시 북한 회령에 가서 보위부를 직접 접촉했다는 동생의 증언을 반박하는 그런 증거를 내밉니다. 바로 1월 22일 날짜가 박힌 중국 연길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가려씨와 유우성씨 이렇게 12년 1월 22일 날짜가 박힌 사진이 저렇게 떡하니 있죠. 게다가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유가려와 유우성 둘이서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는 진술을 반박할 사진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오빠랑 같이 이동하면서 아버지랑 3명이서 같이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은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가려씨는 말문이 막혀서 울음만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검사가 끼어들었다는 건데요. 증거 사진이 떡하니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질 않나. 그리고 그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그 가족까지도 일종의 회유, 협박, 강요 등을 통해서 허위 증언을 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 이후에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번복하더라도 이 검찰 조서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일종의 팩트가 돼버리는 기이한 현상들이 여태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안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검찰의 무지막지한 이 수사 기소 행태라는 겁니다. 저렇게 멀쩡한 사람까지도 간첩으로 몰아갔는데 이들의 손에 의해서 여태까지 억울하게 피해받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이런 악마 같은 거대한 조직, 집단을 해체시키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시원 검사는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면서
유가려 씨한테 보여줬던 사진들을 오히려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라서 저렇게 거부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려 씨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법정에 나올 때까지 오빠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기를 친 겁니다. 아니 이거 일반인들이 이런 비스무리하게 거짓말을 하면 이건 명백한 사기죄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일무이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위에서 놀려고 하는 듯한 윤석열 검찰청장의 행보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변호인들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알려주니까 이번에도 검사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기도 하고요. 계속 한국에서 보호할 것처럼 회유성 발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조작 검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곽상도가 떠오르죠. 곽상도의 그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아주 유명한 건데 모르시는 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을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기훈이라는 이런 분의 유서 대필 누명을 씌워서 3년간 투옥을 시켰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가 곽상도였고요. 법무부 장관에 김기춘 씨가 있었죠. 게다가 곽상도 씨는 도쿄올림픽 전범기 반입 금지 결의안에 기권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과 윤석열 패거리뿐만 아니라 저는 곽상도 그리고 잊혀져가는 나경원까지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저질러왔던 잘못들, 그런 비리들, 혐의들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이 진실을 규명하고 또 역사를 바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윤석열 검찰청장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인권, 이런 여태까지 온갖 본인의 입맛에 맞는 행동만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곽상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또 서울시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검사도 절대 잊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 불기소한 윤석열 검찰청장까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